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하반기 준비 RC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5 먼저 시작해 보겠는데요. 파5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문법, 구조, 그리고 어휘 이렇게 나와볼 수 있는데 어휘만 딱 놓고 보면 사실은 40% 정도 돼요. 근데 어휘가 이렇게 복합성, 그러니까 문법이나 구조 품사랑 같이 물려서 들어오는 게 5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따로 배우기보다는 세 개가 묶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지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구조 분석 관련법, 어휘 이 세 가지 파트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되는 게 파5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답이 바로 붙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2015년 상반기에 출제했던 문제 중에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그럴 때 프로덕이 컨테인 지금 뭐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바로 구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자, 처음에 들어가면 1단계는 뭐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모든 문제 풀이는 똑같습니다. 구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를 들어갔다가 자, 에이전트 that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뭘 들어가야 돼요? 관련 문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관련 문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주격이었겠죠. 그러면 주격이 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얘가 일단 관련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품사별 문법이죠, 또. 자,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선생님 나 이게 명사인 줄 알았어요. 자, 명사는 단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머릿속에 생각의 단위가 자, 명사는 가산, 불가산, 사람, 사물 이런 단위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가산이야. 관사내놔 쓰고 싶으면. 선생님 난 얘가 동사인 줄 알았어요. 비동사 뒤에 원형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ing 쓰면 안 돼요. ing 능동이잖아. 타동사니까 얘는 자동사, 타동사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태. 자, 능동이에요. 능동이면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잖아요. 하나만 없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만. 주어든 목적어든 하나만 없어야 될 거 아니야. ing 쓰면 자, 대절이 어떻게 됩니까?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문장이 됩니다. 자, 명사. 주어가 에이전트, 사람입니다. 사람은 추상명사와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certification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자, 다 떨어져 나갔죠.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pp죠. 그래서 주격이고 RPP,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만 없어야죠. 목적어는 있어야죠. 근데 목적어가 없어야 선생님 수동태니까. 다시 이게 명사 A, 명사, 가산, 관사내나 D, 명사, 사람은 추상명사와 동격이 될 수 없어. 이 동격이라는 게 이제 같은 종류끼리만 동격이 돼요. I am a boy 이렇게요. I가 사람이고 boy가 사람이니까 동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I am creativity 이러진 않아요. 사람과 추상명사는 동격이 되지 않아요. 명사가 동격이 될 땐 동종, 사람은 사람, 물건은 물건, 추상은 추상끼리만 동격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회사인 줄 알았어요. 회사야. 회사라고 해도 추상명사와 동격은 안 돼요. 그래서 단위를 좀 보실게요.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나는 답을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자는 거예요? 자, 생각의 단위요. 네가 영어식으로 사고를 하느냐 영어를 국어로 바꿔서 사고를 하느냐. 자,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해석을 왜 하세요? 영어의 기본이 국어예요? 영어의 기본은 품사예요. 걔네들이 품사를 위주로 사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품사를 위주로 사고를 하셔야죠. 그럼 품사상의 힌트를 충분히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야. 왜? 나는 뇌가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의 기본 품사 배열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A를 딱 보면 명사, 명사 중에 가산명사. D를 보면 명사, 명사 중에 추상명사.
이런 식으로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뜨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일일이 바꾸죠. 바꿔놓고 얘도 말 되지 않아요? 이러고 앉아있죠. 그 시험이 주는 힌트를 다 못 받아먹는 거죠, 지금. 자, 동사, 자동사야, 타동사야, 주어 어디 있어? 목적 어디 있어? 얘는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럼 certifying을 넣으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목적어 내놓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PP를 넣으면 목적어 없어도 돼. 목적어 없잖아요. 뒤에 as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사고가 이렇게 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토익식으로 사고가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까지 주어예요. 주어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어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동사 앞에가 주어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싫어서 해석해서 풀면 안 돼요. 그러는데 해석해서 수능은 푸실 수 있어요. 해석해서 미국에서 오는 시험 못 보세요. 뭐 토익, 토플, GMAT, GRE, IELTS 이런 것들은 걔네식의 사고를 해주셔야 돼요. 주어, 동사 이런 거 영어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사, 동사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 못한다고. 명사, 동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걔네가 만들었지. 자, 그러니까 걔네가 만든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귀찮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말로 바꿔놓고 뭉개보겠다 해석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지금. 동사 어떻게 찾아요? 주어 어떻게 찾아요? 간단해요. 주어를 찾으면 못 찾아요. 동사 앞에서 끊으세요. 동사 앞자리를 끊어 들어가는 거지. 주어 찾으란다고 진짜 주어 찾고 있으니까 주어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must 앞에서 끊으면 여기까지가 주어란 얘기죠. 그러면 올 다음에 얘 명사고 복합 명사네요. 명사고 명사일 수밖에 없죠.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뭘 써야 되느냐? 당연히 형용사를 써야겠죠. 자, 이제 형용사를 갖고 장난을 쳤네. 2015년 상반기. 형용사가 나오면 뜻 얘기하지 마시고 뜻은 다 알아요. 알만 하니까 쓴 거예요. 그러면 어휘라는 건 뜻만 안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뜻은 아는데 답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제 어휘가 약하신 분들은 어휘 마라톤 특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본 강의를 들으세요. 자, 그랬을 때 뜻이 약해. 뜻은 알아. 답은 안 나와. 형용사가 얘네들이 쓸 때 기준이 있겠죠. 사람에 쓰는 형용사, 사물에 쓰는 형용사, 복수에 쓰는 형용사, 단수에 쓰는 형용사, 아니면은 수거상에 쓰이는 형용사 이런 걸 얘기하시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언제 누구와 쓴다를 얘기하라고 단어 뜻만 얘기하지 말고 reluctant, devoted 치워. 왜요? 얘네 사람만 수식해요. 사람이 뭐뭐 하기 싫어하거나 사람이 뭐뭐 하는데 헌신적인 거예요. report 사람 아니에요. 자, adverse 광고, 기사. 덕대적인, 호의적이지 않은. 그래서 얘랑 같이 시험에 나왔던 단어를 보면 adverse article, adverse media, 혹은 adverse market conditions. 그러니까 마켓 상황 자체가 situation이 호의적이지 않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같이 다니는 명사를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면 보고서가 자, 비용이 뭐 해야 돼요? 분류돼야 되죠. categorized. 자,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다 지우고 나니까 뭐밖에 안 남습니까? 답은 자, A가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목표 점수가 700점대야. 목표 점수가 700점대이신 분들은 그냥 700점답게 공부하세요. 700점답게 공부하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그냥 대충 해석해서 대충 말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하셔도 700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고 양치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700은 나와요. 근데 양치기에서 900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정확하냐 본인이 출제 의도에 맞게 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900대가 나오는 거지. 수능 스타일로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7, 800대에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displayed, 자 PP겠죠? 그리고 나면 누가 동사입니까? 본동사 이거죠. 동사부터 찾으시라고요. is가 동사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나저나 ABCD를 봤어요. 뭐 갖고 장난쳤어? 명사.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명사는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것부터 따지라고 그랬죠? 자, 아이템 가산입니다. 리파운드 가산입니다. 머천다이즈 불가산입니다. 왜? 썸 다음에는 가산은 복수가 나와야 되죠. C나 D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S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불가산은 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썸 다음에 뭘 써야 되는 거야? 아이템은 S 붙여야 돼.
refound s 붙여야 돼. 그러니까 집합명사 s 안 붙이는 merchandise가 답이란 얘기죠. 그런데 마케팅이 디스플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디스플레이 되는 거지. 이건 상식이 없는 거죠. 마케팅에 가서 들으셨으면. 자, 그나저나 우리가 가산, 불가산 명사를 나눌 때 법칙이 있죠. 포괄적인 거, 대표성, 불가산입니다. money, 불가산이죠. 근데 refound, price, cost, deposit 이런 것들 구체적인 명사, 구체적인 돈, price, salary, incentive 싹 다 가산입니다. 그럼 뭐만 불가산이야? money만. 다시 하자. 자, equipment 불가산입니다. 비디오, 오디오, 카메라 싹 다 가산이죠. 다시 furniture 불가산입니다. 테이블, 데스크, 체어 다 가산입니다. 또 하자. luggage 불가산입니다. 핸드백, 색 뭐 이런 거 다 가산이죠. 캐리어 이런 거 다 가산이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합시다. law 불가산이죠. 그런데 rule, regulation, guideline, instruction 이런 것들 싹 다 가산이죠. 포괄적인 게 불가산, 구체적인 게 가산. 자, 그럼 merchandise는 불가산이죠. 그런데 product, item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상품,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다 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이나 대표성을 갖는 게 불가산, 구체적인 단위가 되는 게 가산. 자, 그러면 아이템하고 리파운드는 가산이고요. merchandise는 대표성 명사니까 뭐가 된다? 불가산. 그래서 답은 S가 붙지 않아도 되는 B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상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2 weeks 이랬어요. 2주. 자, 일단 2 weeks 어고 그럼 왜 안 돼요? 답의 결정 단어를 보세요. 문장 중에 뭔가가 숨어 있어요. must 했다는 거야? 과거야? 아니면 앞으로 한다는 거야? 미래야? 미래죠. 그런데 왜 과거가 나와? 추워. initially, previously, originally 이런 것들 once 이런 것들 다 과거 시제랑 쓰는 거죠. behind는 장소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자 일찍 미리 이런 뜻의 답이 A가 되는 거죠.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to Boston 치우고 will be postponed 될 거예요. 몇 시까지? 7시까지. 근데 뭐뭐까지 그러면 자 뭐가 나와야 돼? 일단 품사 먼저 얘기해. 접속사야 전치사야. 자 전치사가 들어와야죠. 그래야 명사를 받지. 그렇죠? 근데 during 7시가 아니라 7 hours가 들어와야죠. 왜? 얘는 뭐뭐 동안이라고 해서 복수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얘는 뭐야? 7시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딱딱 하나씩 지우라고. 그러고 나면 by하고 until이 남죠. 근데 by하고 until 중에 postpone 이게 특정 행위가 한 번 발생하는 거면 by죠. 언제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상태가 지속이 되죠. 자, 연기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arrive 도착하다. 도착하다 한 번만 도착하는 거죠. 그럼 by죠. 근데 연기되는 거예요. 연기가 된 건 이게 행위가 발생한 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arrive는 by예요. 근데 자, 버스가 will not arrive 도착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건 행위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 이건 until이 되는 거죠. 어떤 상태가 지속되니까 뭐가 답이 됩니까? until이죠. 근데 다시 한번 뭐뭐까지인데 도착했어. 도착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런 일회성 한 번씩 발생하는 거 기준 이런 건 by고요. 자 도착했어 안 했어?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잖아. 그때까지의 상태죠. 도착하지 않은 상태. 이건 until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문제 풀 때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밑줄 뒤에 자 접속사 안 돼. 밑줄 뒤에 7시 기간 기준 기간이야 안 돼. 그럼 by하고 until 중에는 앞에 있는 동사 자 will be postponed 상태야. 따라서 by 안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읽어보니까 해석해보니까 얘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점이 나왔던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고득점을 바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푸는 방식이 만점자들이 훈련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라는 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스타일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해석을 위주로 해서 수능 스타일로 공부하고 계실 텐데 그 방법으로 목표 점수가 700이신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고요. 900대들 지금 스타일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막 소화는 안 될 테니까 자 일단은 뭐 기본 강의 그러니까 패턴 강의 중에서도 고득점자들을 위한 사고를 훈련시켜주는 그런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900을
무조건 뭐 문제 많이 풀어서 900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몸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강의를 좀 찾아서 들으시면서 900점대들은 기존의 스타일로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으셔도 900 안 나옵니다. 자, 스타일 좀 토익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세련되게 좀 바꿔주신 다음에 본 강의 들으시면 차분차분히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오늘은 스킬만 보여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파6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파6 같은 경우는 12문제가 나오는데 12문제가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어휘 문제 4문제에서 6문제 나옵니다. 동사 시제 문제 2문제 안팎으로 나오고요. 품사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한두 문제. 연결어. 그러니까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이런 문제들이죠. 한 문제, 2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새 대세인 문제입니다.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앞에서 받은 명사를 찾아오는 거 한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안 쓰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12문제는 아무거나 12문제가 나온 게 아니다. 딱 정해서 나온다. 그러면 얘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4문제. 품사 문제가 구조 품사라고 봐야겠죠. 구조가 한두 문제 나오고 품사가 3-4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한두 문제 말고 구조가 한두 문제, 품사가 3문제 정도 나오니까 4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8문제, 10문제, 11, 12 이렇게 1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파6는 2006년도에 뉴토익이 나온 이래로 이 비중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어휘 넷, 동사 둘, 품사 넷, 그 다음에 접속사 전치사 하나, 그리고 대명사 하나.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지 말고 이 중에 난 뭐가 나오면 틀린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분석을 하면서 오답률을 줄이는 게 목표지 문제 자체를 많이 푸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뭘 풀고 뭘 틀렸다는 것도 몰라. 그런 상태로 계속 반복이 돼. 무슨 고장난 기계가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렇게 문제들을 보시면요. 자, ABCD 보실게요. 무슨 문제입니까? 어휘 문제죠. 자, ABCD 보십시다. 이건 뭐야? 동사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관용조 표현 문제를 하나 여기다 넣었네요. 관용조 표현 문제 아닐 텐데. 그냥 어휘라고 합시다. 어휘. 자, 그러면 어휘가 2문제, 동사가 1문제인데. 어휘 2문제, 동사 1문제. 자,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문제를 보시면 어휘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그랬을 때 선생님 읽어보면요. prospective customer 왜 안 돼요? 돼요? initial client 돼요? 이 파6의 어휘 문제 특징이 뭡니까? ABCD 되면 다 말됩니다. 그래서 파6의 어휘 문제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말이 되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말은 다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반드시 위에 2줄, 아래 2줄을 꼭 읽습니다. 그랬을 때 announce 여기에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내려와 볼게요. 스탠다드 프라이스 대신에 자 줍니다. 근데 자 여기서는 답을 결정한 부분이 안 보이니까 자 이 문제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예요. 자 4개가 다 맞는다고요. 4개가 다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넣고 선생님 프로스펙티브 클라이언츠도 답이 되잖아요. 맞다고. 프로스펙티브 클라이언츠 있다고. 이렇게 잘 못 찾는다고. 토익의 어휘 문제 특징, 파6의 어휘 문제 특징은 A, B, C, D 하나씩 넣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답의 근거를 갖고 온다. 자, 위에 답의 근거가 없어요. 없어요. 계속 내려가. 자, 로열 페이트론을 위해서 이렇게 답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럼 로열 페이트론이란 건 한번 자, 이게 로열 페이트론에서 답의 근거를 갖고 옵니다. 로열이 뭐야? 단골이지. 단골이 무슨 클라이언트야?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걸 단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6의 어휘 문제는 A, B, C, D 하나씩 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위아래에서 객관적 근거 너 때문에 답이 뭐야? 이걸 찾는 게 파6의 어휘 매달 몇 문제? 4문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걸 맨날 선생님 A도 말은 되잖아요. B도 말은 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사 문제도 그냥 이걸 보면서 선생님 이게 our step이 accommodated 했다. 너를 accommodate 했다. 그래도 되지 않아요? 다 맞아요. 다 맞으니까 자, 얘네는 어떻게 푼다? 이것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 ABCD를. 자, 위에 두 줄 아래 두 줄 읽겠습니다.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건 네가 이미 왔다는 겁니까? 앞으로 올 거란 얘기입니까? 앞으로 올 거란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위아래를 보면서 자, 곧 오세요 그랬으니까 답의 근거 갖고 오라고 이렇게. 곧 오세요. 그나저나 자, 네가 누군데? 대명사. 너가 누군데? 답의 근거 갖고 오라고. 너 클라이언트잖아. 그럼 클라이언트를 하이어링 합니까? 자, 레스토랑이 레프리젠트에 이게 변호사야? 자, 레스토랑이 뭐 합니까? 답의 근거 서빙 하잖아. 이게 파6입니다. 파6는 이렇게 어떻게 문제를 푼다? 위아래에서 답의 근거를 확보하면서 문제를 푼다. 자,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파6는 여러분들이 5하고 푸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문서를 통으로 줬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전체 이해력을 묻겠다는 건데 근데 ABCD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ABCD만 보고 있으니까 자꾸 답이 3,000%로 빠지잖아. 전체로 넓게 보면서 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파6의 문제 푸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파5, 6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죠. I am creativity 이러진 않아요. 사람과 추상명사는 동격이 되지 않아요. 명사가 동격이 될 땐 동종, 사람은 사람, 물건은 물건, 추상은 추상끼리만 동격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회사인 줄 알았어요. 회사야. 회사라고 해도 추상명사와 동격은 안 돼요. 그래서 단위를 좀 보실게요.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나는 답을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자는 거예요? 자, 생각의 단위요. 네가 영어식으로 사고를 하느냐, 영어를 국어로 바꿔서 사고를 하느냐. 자,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해석을 왜 하세요? 영어의 기본이 국어예요? 영어의 기본은 품사예요. 걔네들이 품사를 위주로 사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품사를 위주로 사고를 하셔야죠. 그럼 품사상의 힌트를 충분히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야. 왜? 나는 뇌가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의 기본 품사 배열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A를 딱 보면 명사, 명사 중에 가산명사. D를 보면 명사, 명사 중에 추상명사. 이런 식으로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뜨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일일이 바꾸죠. 바꿔놓고 얘도 말되지 않아요? 이러고 앉아있죠. 그 시험이 주는 힌트를 다 못 받아먹는 거죠, 지금. 자, 동사, 자동사야, 타동사야, 주어 어디 있어? 목적 어디 있어? 얘는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럼 certifying을 넣으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목적어 내놓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PP를 넣으면 목적어 없어도 돼. 목적어 없잖아요. 뒤에 as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사고가 이렇게 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토익식으로 사고가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까지 주어예요. 주어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어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동사 앞에가 주어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싫어서 해석해서 풀면 안 돼요. 그러는데 해석해서 수능은 푸실 수 있어요. 해석해서 미국에서 오는 시험 못 보세요. 뭐 토익, 토플, GMAT, GRE, IELTS 이런 것들은 걔네식의 사고를 해주셔야 돼요. 주어, 동사 이런 거 영어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사, 동사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 못한다고. 명사, 동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걔네가 만들었지. 자, 그러니까 걔네가 만든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귀찮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말로 바꿔놓고 뭉개보겠다 해석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지금. 동사 어떻게 찾아요? 주어 어떻게 찾아요? 간단해요. 주어를 찾으면 못 찾아요. 동사 앞에서 끊으세요. 동사 앞자리를 끊어 들어가는 거지. 주어 찾으란다고 진짜 주어 찾고 있으니까 주어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must 앞에서 끊으면 여기까지가 주어란 얘기죠. 그러면 올 다음에 얘 명사고 복합명사네요. 명사고 명사일 수밖에 없죠.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뭘 써야 되느냐? 당연히 형용사를 써야겠죠.
자, 이제 형용사를 갖고 장난을 쳤네. 2015년 상반기. 형용사가 나오면 뜻 얘기하지 마시고 뜻은 다 알아요. 알만 하니까 쓴 거예요. 그러면 어휘라는 건 뜻만 안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뜻은 아는데 답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제 어휘가 약하신 분들은 어휘 마라톤 특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본 강의를 들으세요. 자, 그랬을 때 뜻이 약해. 뜻은 알아. 답은 안 나와. 형용사가 얘네들이 쓸 때 기준이 있겠죠. 사람에 쓰는 형용사, 사물에 쓰는 형용사, 복수에 쓰는 형용사, 단수에 쓰는 형용사, 아니면은 수거상에 쓰이는 형용사, 이런 걸 얘기하시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언제 누구와 쓴다를 얘기하라고. 단어 뜻만 얘기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하반기 준비 RC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5 먼저 시작해 보겠는데요. 파5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문법, 구조, 그리고 어휘 이렇게 나와볼 수 있는데 어휘만 딱 놓고 보면 사실은 40% 정도 돼요. 근데 어휘가 이렇게 복합성, 그러니까 문법이나 구조, 품사랑 같이 물려서 들어오는 게 5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따로 배우기보다는 세 개가 묶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지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구조 분석 관련법, 어휘 이 세 가지 파트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되는 게 파5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답이 바로 붙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2015년 상반기에 출제했던 문제 중에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그럴 때 프로덕이 컨테인 지금 뭐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바로 구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자, 처음에 들어가면 1단계는 뭐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모든 문제 풀이는 똑같습니다. 구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를 들어갔다가 자, 에이전트, that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뭘 들어가야 돼요? 관련 문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관련 문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주격이었겠죠. 그러면 주격이 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얘가 일단 관련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품사별 문법이죠, 또. 자,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선생님 나 이게 명사인 줄 알았어요. 자, 명사는 단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머릿속에 생각의 단위가 자, 명사는 가산, 불가산, 사람, 사물 이런 단위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가산이야. 관산해놔 쓰고 싶으면. 선생님 난 얘가 동사인 줄 알았어요. 비동사 뒤에 원형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ing 쓰면 안 돼요? ing 능동이잖아. 타동사니까 얘는 자동사, 타동사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능동이에요? 능동이면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잖아요. 하나만 없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만. 주어든 목적어든 하나만 없어야 될 거 아니야. ing 쓰면 자, 대절이 어떻게 됩니까?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문장이 됩니다. 자, 명사. 주어가 에이전트, 사람입니다. 사람은 추상명사와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certification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자, 다 떨어져 나갔죠.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pp죠. 그래서 주격이고 RPP,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만 없어야죠. 목적어는 있어야죠. 근데 목적어가 없어야 하는데 수동태니까. 다시 이게 명사 A, 명사, 가산, 관사내나 D, 명사, 사람은 추상명사와 동격이 될 수 없어. 이 동격이라는 게 이제 같은 종류끼리만 동격이 돼요. I am a boy 이렇게요. I가 사람이고 boy가 사람이니까 동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don't devoted 치워. 왜요? 얘는 사람만 수식해요. 사람이 뭐뭐 하기 싫어하거나 사람이 뭐뭐 하는데 헌신적인 거예요. 리포트 사람 아니에요. 자, 어드버스 광고, 기사. 덕대적인, 호의적이지 않은. 그래서 얘랑 같이 시험에 나왔던 단어를 보면 어드버스 아티클, 어드버스 미디어
혹은 adverse market conditions. 그러니까 마켓 상황 자체가 situation이 호의적이지 않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같이 다니는 명사를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면 보고서가 자 비용이 뭐 해야 돼요? 분류돼야 되죠. categorized. 자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다 지우고 나니까 뭐밖에 안 남습니까? 답은 자 A가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목표 점수가 700점대야. 목표 점수가 700점대이신 분들은 그냥 700점답게 공부하세요. 700점답게 공부하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그냥 대충 해석해서 대충 말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하셔도 700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고 양치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700은 나와요. 근데 양치기에서 900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정확하냐 본인이 출제 의도에 맞게 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900대가 나오는 거지 수능 스타일로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7, 800대에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displayed, 자 PP겠죠? 그리고 나면 누가 동사입니까? 본동사 이거죠. 동사부터 찾으시라고요. is가 동사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나저나 ABC들 봤어요? 뭐 갖고 장난쳤어? 명사.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명사는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것부터 따지라고 그랬죠? 자, 아이템 가산입니다. 리파운드 가산입니다. 머천다이즈 불가산입니다. 왜? 썸 다음에는 가산은 복수가 나와야 되죠? C나 D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S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불가산은 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썸 다음에 뭘 써야 되는 거야? 아이템은 S 붙여야 돼. 리파운드 S 붙여야 돼. 그러니까 집합명사 S 안 붙이는 merchandise가 답이란 얘기죠. 그런데 마케팅이 디스플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디스플레이 되는 거지. 이건 상식이 없는 거죠. 마케팅 가서 들으셨으면. 자, 그나저나 우리가 가산, 불가산 명사를 나눌 때 법칙이 있죠. 포괄적인 거, 대표성, 불가산입니다. money, 불가산이죠. 근데 refund, price, cost, deposit 이런 것들 구체적인 명사, 구체적인 돈, price, salary, incentive 싹 다 가산입니다. 그럼 뭐만 불가산이야? money만. 다시 하자. 자, equipment 불가산입니다. 비디오, 오디오, 카메라 싹 다 가산이죠. 다시 furniture 불가산입니다. 테이블, 데스크, 체어 다 가산입니다. 또 하자. luggage 불가산입니다. 핸드백, 색 뭐 이런 거 다 가산이죠. 캐리어 이런 거 다 가산이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합시다. law 불가산이죠. 그런데 rule, regulation, guideline, instruction 이런 것들 싹 다 가산이죠. 포괄적인 게 불가산, 구체적인 게 가산. 자, 그럼 merchandise는 불가산이죠. 그런데 product, item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상품,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다 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이나 대표성을 갖는 게 불가산, 구체적인 단위가 되는 게 가산. 자, 그러면 아이템하고 리파운드는 가산이고요. merchandise는 대표성 명사니까 뭐가 된다? 불가산. 그래서 답은 S가 붙지 않아도 되는 B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상반기입니다. 문제가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어휘 문제 4문제에서 6문제 나옵니다. 동사 시제 문제 2문제 안팎으로 나오고요. 품사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한두 문제. 연결어. 그러니까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이런 문제들이죠. 한 문제, 2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새 대세인 문제입니다.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앞에서 받은 명사를 찾아오는 거 한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안 쓰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12문제는 아무거나 12문제가 나온 게 아니다. 딱 정해서 나온다. 그러면 얘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4문제. 품사 문제가 구조 품사라고 봐야겠죠. 구조가 한두 문제 나오고 품사가 3-4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얘도 한두 문제 말고 구조가 한두 문제, 품사가 3문제 정도 나오니까 4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8문제, 10문제, 11, 12 이렇게 1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파식스는 2006년도에 뉴트액이 나온 이래로 이 비중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어휘 넷, 동사 둘, 품사 넷, 그 다음에 접속사 전치사 하나, 그리고
대명사 하나.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지 말고 이 중에 난 뭐가 나오면 틀린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분석을 하면서 오답률을 줄이는 게 목표지. 문제 자체를 많이 푸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뭘 풀고 뭘 틀렸다는 것도 몰라. 그런 상태로 계속 반복이 돼. 무슨 고장난 기계가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렇게 문제들을 보시면요. 자, ABCD 보실게요. 무슨 문제입니까? 어휘 문제죠. 자, ABCD 보십시다. 이건 뭐야? 동사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관용조 표현 문제를 하나 여기다 넣었네요. 관용조 표현 문제 아닐 텐데. 그냥 어휘라고 합시다. 어휘. 자, 그러면 어휘가 두 문제, 동사가 한 문제인데. 어휘 두 문제, 동사 한 문제. 자,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문제를 보시면 어휘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그랬을 때 선생님 읽어보면요. prospective customer 왜 안 돼요? 돼요? initial client 돼요? 이 86의 어휘 문제 특징이 뭡니까? A, B, C, D 되면 다 말됩니다. 그래서 86의 어휘 문제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말이 되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말은 다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반드시 위에 두 줄, 아래 두 줄을 꼭 읽습니다. 그랬을 때 announce 여기에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내려와 볼게요. 스탠다드 프라이스 대신에 자 줍니다. 근데 자 여기서는 답을 결정한 부분이 안 보이니까 자 이 문제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예요. 자 4개가 다 맞는다고요. 4개가 다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넣고 선생님 프로스펙티브 클라이언츠도 답이 되잖아요. 맞다고. 프로스펙티브 클라이언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못 찾는다고. 토익의 어휘 문제 특징, 파6의 어휘 문제 특징은 A, B, C, D 하나씩 넣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답의 근거를 갖고 온다. 자, 위에 답의 근거가 없어요. 없어요. 계속 내려가. 자, 로열 페이트론을 위해서 이렇게 답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럼 로열 페이트론이란 건 한번 자, 이게 로열 페이트론에서 답의 근거를 갖고 옵니다. 로열이 뭐야? 단골이지. 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2 weeks 이랬어요. 2주. 자, 일단 2 weeks 어고 그럼 왜 안 돼요? 답의 결정 단어를 보세요. 문장 중에 뭔가가 숨어 있어요. must 했다는 거야? 과거야? 아니면 앞으로 한다는 거야? 미래야? 미래죠. 그런데 왜 과거가 나와? 치워. initially, previously, originally 이런 것들 once 이런 것들 다 과거 시제랑 쓰는 거죠. behind는 장소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자 일찍 미리 이런 뜻의 답이 A가 되는 거죠.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to Boston 치우고 will be postponed 될 거예요. 몇 시까지? 7시까지. 근데 뭐뭐까지 그러면 자 뭐가 나와야 돼? 일단 품사 먼저 얘기해. 접속사야 전치사야. 자 전치사가 들어와야죠. 그래야 명사를 받지. 그렇죠? 근데 during 7시가 아니라 7 hours가 들어와야죠. 왜? 얘는 뭐뭐 동안이라고 해서 복수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얘는 뭐야? 7시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딱딱 하나씩 지우라고. 그러고 나면 by하고 until이 남죠. 근데 by하고 until 중에 postpone 이게 특정 행위가 한 번 발생하는 거면 by죠. 언제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상태가 지속이 되죠. 자, 연기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래서 arrive 도착하다. 도착하다 한 번만 도착하는 거죠. 그럼 by죠. 근데 연기되는 거예요. 연기된 건 이게 행위가 발생한 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arrive는 by예요. 근데 자, 버스가 will not arrive 도착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건 행위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 이건 until이 되는 거죠. 어떤 상태가 지속되니까 뭐가 답이 됩니까? until이죠. 근데 다시 한번 뭐뭐까지인데 도착했어. 도착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런 일회성 한 번씩 발생하는 거 기준 이런 건 by고요. 자 도착했어 안 했어?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잖아. 그때까지의 상태죠. 도착하지 않은 상태. 이건 until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문제 풀 때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밑줄 뒤에 자 접속사 안 돼. 밑줄 뒤에 7시 기간 기준 기간이야 안 돼. 그럼 by하고 until 중에는 앞에 있는 동사 자 will be postponed 상태야. 따라서 by 안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읽어보니까 해석해보니까 얘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점이 나왔던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고득점을 바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푸는 방식이 만점자들이 훈련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라는 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스타일,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해석을 위주로 해서 수능 스타일로 공부하고 계실 텐데, 그 방법으로 목표 점수가 700이신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고요. 900대들 지금 스타일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막 소화는 안 될 테니까, 자, 일단은 뭐 기본 강의, 그러니까 패턴 강의 중에서 고득점자들을 위한 사고를 훈련시켜주는 그런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900을 무조건 뭐 문제 많이 풀어서 900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몸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강의를 좀 찾아서 들으시면서 900점대들은 기존의 스타일로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으셔도 900 안 나옵니다. 자, 스타일 좀 토익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세련되게 좀 바꿔주신 다음에 본 강의 들으시면 차분차분히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오늘은 스킬만 보여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파6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파6 같은 경우는 12문제가 나오는데 12